혹시 디드로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18세기 철학자 드니 디드로가 어느 날 친구에게 화려하고 값비싼 붉은 가운을 선물 받으면서 시작된 심리 현상입니다. 그 가운을 입고 보니 집안의 낡은 가구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해 보였던 거죠. 결국 가운의 격에 맞춰 가구 전체를 바꾸다. 전 재산을 탕진한 이 비극은 현대의 우리 일상에서도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 옷 한 벌을 샀을 뿐인데 그 옷에 어울리는 구두와 가방을 새로 사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뇌는 물건들 사이의 통일성이 깨지는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주변을 상향 평준화하려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욕이 아니라 물건이 다음 물건을 명령하는 심리적 관성입니다. 디드로 효과의 핵심은 물건이 물건을 부르는 연쇄 반응에 있습니다. 우리가 호캉스를 계획하는 순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럭셔리한 호텔 수영장에 작년에 입던 평범한 수영복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져 새 수영복을 결제합니다. 수영복을 사고 나면 이번에는 그 수영복과 호텔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세련된 선글라스가 끼고 싶어집니다. 선글라스를 챙기다 보니 이런 소지품들을 담을 잡고 예쁜 가방까지 하나 더 사고 싶어지는 시기입니다. 결국 처음에 결제한 숙박비보다 그 하루의 그림을 맞추기 위해 준비하는 연쇄 비용이 더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현대 마케팅은 우리가 이 디드로 효과에서 연경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정교한 그물을 짜놓고 있습니다. 일례로 가구 브랜드의 쇼룸이 대표적입니다. 침대 하나만 팔면 될 것을 그 침대에 어울리는 조명, 침구, 협탁까지 하나의 완성된 방으로 연출해 놓습니다. 우리는 그 조화로움에 매료되어 침대만 사러 갔다가 방 전체를 바꾸고 싶은 강렬한 불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가진 통일성 강박을 수익으로 전환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나아가 크로스셀링이라 불리는 연관 상품 추천 알고리즘은 디지털 세상에서 디드로 효과를 무한 복제합니다. 운동화를 결제하는 순간 인공지능은 그 신발에 어울리는 양말과 조거 팬츠를 화면 하단에 띄웁니다. 함께 구매하면 더 완벽합니다. 라는 문구는 우리 뇌의 불일치 단추를 자극하여 필요하지도 않았던 물건을 세트를 맞추기 위해 사게 만듭니다. 우리는 합리적 소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이 미리 그려놓은 디드로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더 비싼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노동에 바치며 자산 형성의 기회비용을 기업들의 매출로 치러주게 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차급을 하나 올리는 순간 단순히 할부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차에 걸맞은 거주 지역을 고민하게 되고 주차장에 세워진 내 차와 내 옷차림을 비교하게 됩니다. 차 한 대의 가격보다 무서운 것은 그 차가 요구하는 시스템 유지비의 연쇄입니다. 타이어 교체 비용부터 보험료, 심지어 그 차를 타고 가는 목적지의 발레 파킹 비용까지 모든 지출의 하한선이 상승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사실 경제적 주도권입니다. 하지만 디드로 효과에 휘말린 소비는 우리에게서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가장 먼저 앗아갑니다. 우리가 고가의 물건을 살 때 뇌는 단순히 현재의 지출액만 계산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음. 이것이 바로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디드로 효과의 현대적 실체입니다. 물건 하나가 주인 노릇을 하며 우리 생활의 격식을 강제로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적 취약점을 정교하게 이용하는 아이덴티티 마케팅을 펼칩니다. 이제는 개별 기능을 홍보하는 대신 특정 브랜드의 생태계에 진입하라고 유혹합니다. 기능적 필요가 아니라 심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수백만 원을 추가로 지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물건들이 불러올 연쇄 지출과 그 돈이 복리로 불어날 미래의 가치를 함께 지불하는 셈입니다. 물건은 소유하는 순간부터 가치가 하락하지만 자본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식하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소비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물건이 나를 규정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공허할수록 우리는 완벽한 물건들의 조합을 통해 나를 완성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물건으로 쌓아 올린 성은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되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독한 디드로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물건 구매 전 일주일 유예와 연동성 점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고가의 물건을 사기 전 반드시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이 물건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미리 그려보는 것입니다. 만약 50만 원짜리 코트를 사고 싶다면 지금 옷장에 그 코트와
당장 입을 수 있는 신발과 가방이 있는지 냉정하게 확인하십시오. 만약 코트 한 벌 때문에 신발과 가방까지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코트의 진짜 가격은 5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인 셈입니다. 이처럼 단일 품목의 가격이 아니라 그 물건이 불러올 세트 소비, 전체의 비용을 미리 합산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동적인 연쇄 소비의 80% 이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물건의 가격표 뒤에 숨겨진 시스템 유지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시스템 유지비란 물건 하나를 소유함으로써 내 삶의 기본 운용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뜻합니다. 자동차를 경차에서 대형 세단으로 바꾸면 기름값뿐 아니라 보험료, 소모품 교체 비용, 발렛 비용, 심지어 그 차를 타고 방문하는 장소의 식사비까지 모든 지출의 베이스라인이 함께 상승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지출이 아니라 내가 그 물건을 소유하는 내내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비용의 증대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살 때는 구매 가격뿐 아니라 그 물건이 내 삶의 유지 비용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그 계급 유지비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의도적인 소비의 영역 격리가 필요합니다. 디드로 효과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의 물건이 내 삶 전체의 수준을 강제로 상향 평준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캠핑이라는 취미에 큰 돈을 쓰기로 했다면 그 소비는 캠핑장 안에서만 끝나야 합니다. 캠핑 장비가 좋아졌다고 해서 평소 입는 옷이나 차까지 캠핑용 고가 브랜드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취미는 취미의 영역에, 일상은 일상의 영역에 가두어 소비의 일관성을 의도적으로 파괴하십시오. 모든 생활 수준을 동시에 올리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연쇄 소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을 지킬 시간과 선택의 자유를 선물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디드로의 가훈처럼 통제되지 않은 소비는 우리를 화려한 감옥에 가두는 노예로 만듭니다. 물건이 나를 빛내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자산이 나를 보호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남의 눈에 비치는 일시적인 품격보다는 내 미래를 책임질 자본의 무게가 훨씬 고귀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은 남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15억 원의 순자산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시스템입니다. 매일 아침 지옥철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탈피하게 해주는 것은 세련된 시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소비의 유혹을 견디고 씨앗으로 뿌린 자본이 열매를 맺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물건은 손에 쥐는 순간부터 가치가 하락하지만 자본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식하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그 붉은 가운이 당신의 미래를 저당 잡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이제 물건이 주는 가짜 위안을 거절하고 숫자가 증명하는 진짜 주도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평범한 우리들이 경제적 자립이라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입니다.